안녕하세요. 오늘도 노노게라, 노땅, 노털, 개털, 꼰대병이 라떼 쫄병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딱 78년도 딱 이맘때였어요. 바닷물에 들어가기는 차가운 시간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어느 분이 그 작은 섬 앞쪽에서 북쪽으로 월북을 하시려고 했는지 떠내려갔는지 그런 건 알 수 없습니다만 어찌됐건 불행한 사건이 있었죠. 예. 근데 오늘은 이제 저희 그 섬 주변에 이렇게 특별한 물건을 설치했어요. 수중에다가. 이게 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근데 그 크기가 어느 정도만 하냐면 그 하나가 그 화공약품 같은데 가서 보시면 그 경유 200리터짜리 그 큰 드럼통보다 지금 약간 작은 드럼통이 있어요. 그 드럼통 한 개가 거의 그 작은 드럼통만 할 정도로 크긴 그랬고, 그것들을 혹시나 해서 김일성이한테 선물로 주려고 바다 아래다가 다 이렇게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군대 있을 때 그거 설치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천안함 사건 난 적이 있었죠. 그때 저는 혹시 그게 폭발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건 아닌 걸로 느껴지고, 천안함은 어찌됐건 느끼는 불에 따라서 다른 시각도 갖고 있을 텐데, 저는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천안함은 그 어뢰 폭발로 절대 보지 않습니다. 저보고 이제 당시 무슨 과학자냐, 폭파 전문가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는데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뭐 천안함 예를 들어 본다면 천안함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천안함 보시면 아래서 이렇게 위로 쳐다보면 그 형광등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형광등 깨지지 않은 거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뭘 뜻하냐 하면 폭파, 그러니까 어뢰나 기뢰 등등의 그 폭파로 인한 충격을 받아서 배가 깨진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여러분들 영화 보신 적 있겠지만 그 잠수함 같은데 이제 잠수함을 잡으려고 해군 함정에서 폭내를 물에다 떨어뜨리죠. 폭내가 떨어지면, 잠수함 근처에서 떨어지면 잠수함이 어떻게 되죠? 깨집니다. 그럴 때 잠수함만 깨지나요? 그 속에 있는 그 승조원들, 잠수함 승조원들도 내장이고 이게 뭐 다 파열됩니다. 눈이고 뭐고. 그 천안함에서 그 생존 수병들, 그분들 중에서 그런 상처 입고 나오신 분 한 분이라도 있었던가요? 그리고 유감스럽게 거기서 죽은 분들이 안타까운 죽음이었지만 다 익사로 판명이 됐습니다. 익사가 뭐죠? 물에 빠져 죽은 겁니다. 그런데 왜 천안함을 북한에서 말도 안 되는 어뢰 공격, 그리고 뭐 인간 어뢰 공격, 뭐 기타 등등해서 천안함이 깨졌다고 그랬을까요?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명박입니다. 이명박인데, 이명박이가 천안함이 북조선의 공격을 받아서 깨졌으면 전쟁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명박이 어디 갔죠? 백령도 갔습니다. 아니
전쟁을 조종해야 될 국가 원수가 현장을 답사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건 조금만 상식 갖고 있으면 말이 안 되는 얘기인지 압니다. 그리고 더 우스웠던 것은 그 박근혜가 취임식 하는 날 취임식장 여의도로 가기 전에 현충원부터 갔어요. 저는 그걸 지금도 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군인도 몇 명이 졸졸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기 최원일이라고 천안함 함장이 따라가는 걸 봤어요. 혹시 이제 그 뉴스 같은데 그 영상 있는 걸 찾아보시면 그 흰색 명찰을 달고 그 최원일이가 따라가는 게 보입니다. 천안함 함장이 했던.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생각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도 이명박 정권과 맥을 같이 하는구나. 천안함은 밝혀지지 않겠구나. 그런데 또 다시 문재인 정권이 들어왔는데 이 양반도 또 그러시는 겁니다. 그 자칭 애국 세력들에게 공격할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천안함은 북의 공격으로 인한 것으로 안다. 그런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방송하는 걸 보시면서도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지가 뭔데 등등 하실 분도 있고 저거 빨갱이냐 하실 분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냥 일반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안함은 어뢰나 폭내, 기뢰 등의 피격을 받고 깨진 게 아니라 그냥 조타 실수로 인해서 깨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약간 시간이 더 가야 밝혀지겠지만 저는 인정 못합니다. 그게 어느 군대든 어느 집단이든 간에 폭발물로 인한 피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해군에서 오래 근무하셨던 분들도 만나서 얘기도 해봤는데 자기들도 그냥 고개를 젓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얘기죠. 말이 또 샜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저희가 그 작업을 맡게 됐는데, 그냥 그러다 보면 바다에서 작업을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LCU라고 조그마한 상륙주정이 있어요. 예, 그 상륙주정하고 또 작업에 쓰는 공호보트 등을 이용해서 썼는데, 그때 당시 LG 전선? LG가 아니죠. 금성전선. 네, 금성전선에서 거기 민간인 기술자가 2명 있었고요. 나머지는 이제 특수 요원들이 거기 투입돼서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더 재미난 걸 전 목격을 했어요.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걔네들이 이제 바다에서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포신들이, 우리 그 발칸포니 그 주변에 있는 포신들이 다 그 작업선을 향해서 작업선을 향해서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죠? 이거는 혹시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북으로 가거나 하여간에 북을 향해서 가면 격침시키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쪽에다 대고 총알로 벌집 세례를 만들어 주겠다는 뜻입니다. 참 그걸 보면서도 이게 이럴 수가 있는 건가? 그런데 이제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나중에는 해군 참모총장이 가끔가다 이제 한 번씩 순시로 옵니다. 헬기를 타고 오는데, 그 헬기가 오는데도 그때 그 포구가 다 그 헬기를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기가
가령 조종사가 딴 마음을 먹고 북쪽으로 날릴까봐 날면 격추시키려고 이 대공포들이 그 헬기를 따라다닙니다. 헬기가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따라오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 따라가고. 이게 군대입니다. 누구도 못 믿는 게 군대죠. 그건 군대가 잘못됐다기보다 월복을 막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모총장이 탔던 누가 탔던 하여간에 가면 격추시키겠다. 걔들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걔들 배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MLL 선 근방에서 왔다 갔다 하면 우리 그 각종 포들이 그 배를 줄줄 따라다닙니다. 근데 이 자식들이 새벽부터 그 지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새벽부터 각종 화학의 전투 배치 붙어서 그 새끼들 떠나갈 때까지 따라다닙니다, 이게. 예? 예. 또, 딴 얘긴,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얘기가 새해갖고 천안함까지 갔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저희가 설치했다는 거, 그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